이란에 미사일이 떨어졌습니다. 코스피는 이틀 만에 18% 넘게 빠졌고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숫자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쟁 당사국입니다. 미사일 맞고 있는 나라예요. 그 나라 증시가 전쟁 당일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TA35 지수 4,355포인트, 역대 최고 수준. 전쟁 터진 나라는 올랐고 전쟁과 상관없는 한국은 박살이 났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다. 돈의 흐름을 따라가면요. 빠져나간 돈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다음 주에 어디로 가는지까지 오늘 전부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맞았는지 숫자 3개로 정리합니다. 하나, 이틀 누적 코스피 마이너스 18.4%, 코로나 폭락 때도 하루 마이너스 8%였습니다. 그걸 넘었어요. 둘, 외국인 이틀 순매도 7조 원, 2월 한 달 20조가 빠진 데 이어 3월에 이틀 만에 7조가 추가로 빠졌습니다. 셋, 원달러 환율 1,500원 돌파 후 하락.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입니다. 폭락, 서킷 브레이커, 환율. 여기까지는 다른 채널에서도 다뤘을 겁니다. 그런데 같은 날짜에 지구 반대편 숫자를 같이 놓으면 완전히 다른 그림이 나옵니다. 3월 6일 이스라엘 텔아비브 증권거래소 TA35 지수가 4,355.9길로 마감했습니다. 사상 최고치 수준. 전쟁 다음 날엔 하루 상승률 4.61%. 코로나 이후 최대 상승폭이에요. 미사일이 날아들고 있는 나라의 주식이 그 어느 때보다 비싸게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어땠습니까? 전쟁 발발 직후 열린 뉴욕 증시, 나스닥은 0.4% 상승 마감. 장 초반에 급락했다가 불확실성 해소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반등한 겁니다. AI 방산주 팔란티어는 하루 만에 5.8%, 로키드 마틴은 3.4% 올랐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전쟁 당사국 이스라엘, 사상 최고. 전쟁 수행국 미국, 강보합. 전쟁 구경만 하는 한국, 역대급 폭락. 상식과 정반대입니다. 이걸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프리미엄 디스카운트. 전쟁 할인의 해소. 이스라엘 주식은 수십 년 동안 언제든 전쟁이 터질 수 있는 나라라는 이유로 할인돼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국이 이란의 핵미사일 능력을 직접 타격하면서 시장이 이렇게 읽은 겁니다. 이란 위협이 제거되면 할인도 사라진다. 할인이 사라지면 주가가 재평가됩니다. 그래서 오른 거예요. 그러면 질문이 바뀝니다. 이스라엘로 들어간 돈은 어디에서 빠져나온 건가? 한국에서 빠진 7조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건가? 이 자금의 행선지를 추적하면 다음 주장의 방향이 보입니다. 이 흐름을 놓치고 싶지 않은 분들은 구독 한번 눌러두시고요. 지금부터 그 자금 지도를 펼칩니다. 글로벌 자금은 전쟁이 터지면 3단계로 움직입니다. 제 의견이 아닙니다. 걸프전, 이라크전, 러시아 우크라이나전 때 반복적으로 관찰된 패턴입니다. 1단계, 에너지 비자립국에서 돈이 빠진다. 전쟁이 터지면 유가가 오릅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행이 위협받는 지금 브렌트유는 84달러까지 올랐고 100달러 돌파, 극단적으로 130달러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누가 맞습니까? 기름을 사와야 하는 나라입니다. 한국, 원유의 70.7%를 중동에 의존. 일본, 90% 이상. 대만, 역시 에너지 수입국. 반면 이스라엘, 중동산 원유 의존도 극히 낮습니다.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등 비중동권에서 조달합니다. 호르무즈가 막혀도 직접적 타격이 없는 구조예요.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전쟁에서 누가 피해를 보느냐는 지리가 아니라 에너지 자립도가 결정합니다. 폭탄 맞는 이스라엘보다 기름 수입하는 한국이 시장에서 더 위험한 나라로 분류된 겁니다. 2단계, 안전자산으로 이동한다. 빠진 돈은 먼저 안전자산으로 갑니다. 금값이 온스당 5,400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 올해만 약 27% 올랐습니다. 달러 강세, 미국 국채 수요 급증. 전형적인 위기 때의 안전자산 쏠림입니다. 원달러 1,500원을 뚫은 것도 한국에서 빠진 외국인 자금이 달러로 환전되면서 생긴 현상입니다. 여기까지는 교과서적인 흐름이에요. 많은 분석이 여기서 끝납니다. 근데 이번엔 소름 끼치는 3단계가 있습니다. 3단계, 전쟁 수혜국 수혜 섹터로 자금이 재유입된다. 블랙록의 iShares MSCI 이스라엘 ETF, 티커 EIS. 이 펀드에 올해만 약 4억 달러 가까운 자금이 유입됐습니다. 글로벌 자금이 이스라엘로 쏠려 들어가고 있다는 직접적 증거입니다. 이란 정권 전복 기대, 이스라엘 지정학 리스크 해소, 주식 재평가. 아까 말씀드린 프리미엄 해소 논리가 실제 자금으로 확인되는 겁니다. 미국 방산주, 로키드 마틴, RTX, 팔란티어. 전쟁이 터지면 국방비 지출이 증가합니다. 기대가 아니라 이미 확정된 예산 증액이에요.
미국 에너지 섹터 ETF인 엑셀리에도 자금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유가 상승에 직접 수혜줍니다. 자, 돈의 이동 경로를 하나로 그려보겠습니다. 한국, 일본, 대만, 에너지 비자립국, 매도, 금달러, 미국 국채, 안전자산, 일시보관, 이스라엘, 미국 방산 에너지 섹터, 전쟁 수혜, 매수. 이 3단계 순환이 지금 실시간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 투자자는 뭘 해야 합니까? 한국 시장 안에서도 이 글로벌 자금 흐름을 따라탈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가장 수급이 뚜렷한 두 곳만 짚겠습니다. 첫 번째, 금 ETF. ACE KRX 금현물 ETF. 최근 한 달간 27% 이상 상승, 순자산이 5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주목할 건 수급입니다. 최근 일주일간 이 ETF에 유입된 기관 순매수만 1,291억 원. 코스피가 폭락하는 와중에 기관은 이걸 알고 이미 배분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개인이 아직 주식만 붙들고 있다면 정보의 시차가 계좌에 격차가 듭니다. 골드만삭스는 올해 말 금 목표가 5,400달러,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6,000달러를 전망합니다. 중앙은행들의 금 매수가 구조적으로 이어지고 있어서 전쟁이 끝나도 이 흐름이 급격히 꺼지기는 어렵습니다. 두 번째, 방산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한화시스템. 이번 전쟁에서 결정적인 장면이 하나 나왔습니다. UAE에 수출된 천공2가 포함된 다층 방공망이 이란 탄도미사일을 종합 요격률 90% 이상으로 격추했습니다. 천공2가 실전에서 투입된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이걸 계기로 중동 국가들의 긴급 방산 수출 요청이 들어오고 있고 UAE가 천공2 추가 구매를 긴급 요청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다만 수급 구조를 보시면 조심할 부분이 있습니다. 3월 3일 방산주가 상한가를 찍었을 때 외국인과 기관은 장 후반부터 이미 물량을 덜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서킷 브레이커와 함께 방산주도 10% 이상 빠졌고요. 급등 이래 체결 강도가 오후로 갈수록 약해졌다는 건 초반에 산 세력이 후반에 이미 팔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과거 유사 패턴에서는 이런 이벤트 드리븐 섹터에서 초기 급등 후 조정 구간에서 분할로 진입하는 움직임이 관찰됐습니다. 나머지 조선주, 한율수의 수출주에 대한 분석은 다음 영상에서 별도로 다루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은 여기에 집중하는 게 맞으니까요. 다만 이 해석이 틀릴 수 있는 시나리오를 반드시 짚고 가겠습니다. 전쟁이 빨리 끝나면 모든 것이 뒤집힙니다. 어제 뉴욕타임스가 이란이 미국과 휴전 협상을 타진했다는 보도를 냈습니다. 미군은 72시간 동안 200개 이상의 이란 목표를 타격했고 이란의 미사일 공격 빈도가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만약 전쟁이 2토 4주 안에 종결된다면 한국 코스피는 급반등합니다. 어제 이미 휴전 협상 보도에 9.6% 반등이 나왔죠. PER 8배 수준까지 내려왔는데 이건 2024년 말 역사적 저점과 같은 레벨입니다. 반도체의 초호황 사이클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 변수만 제거되면 외국인 자금 재유입 근거는 충분합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ETF에 들어간 자금은 차익 실현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워 프리미엄 해소 기대가 선반영됐기 때문에 전쟁이 실제로 끝나면 소문에 사서 뉴스의 판다에 전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시나리오를 둘로 나눠서 대비해야 합니다. 시나리오 A, 전쟁 장기화, 금 방산 비중 유지 또는 확대, 코스피 대형주 추가 진입은 수급 확인 후. 시나리오 B, 전쟁 조기 종결, 코스피 낙폭과대 대형주 분할 진입 기회, 금 방산 비중 일부 축소, 환율 되돌림에 대비. 다음 주 장 시작 전 체크하셔야 할 포인트 3가지. 하나, 오늘 밤 뉴욕장에서 유가가 어디로 가는지. WTI 80달러 위로 안착하면 장기화소의 무게가 실립니다. 둘, 외국인 선물 포지션. 코스피 200 선물에서 외국인이 순매도를 유지하는지 전환하는지. 다음 주 현물 방향의 선행지표입니다. 셋, 호르무즈 해협 통행 재개 뉴스. 유조선 운항이 재개된다는 소식이 나오는 순간 에너지 비자립국 디스카운트는 빠르게 축소됩니다. 이 3가지를 체크하면서 시나리오 A와 B의 비중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전쟁에서 내 계좌를 결정하는 건 미사일의 방향이 아니라 에너지의 방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 방향이 바뀌는 순간 자금 흐름도 바뀝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열리면 빠져나간 외국인 자금이 어느 순서로 돌아오는지, 그리고 조선주와 환율수의 수출주까지 포함한 수급 시나리오를 다음 영상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를 이해한 분이라면 다음 위기 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겁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해두시면 호르무즈 상황이 바뀌는 순간 바로 분석 영상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보겠습니다.